네, 강창입니다. 이게 오그라든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기,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주로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는 거를 간단히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9월 30일로 해서 만 42년 이런 금융 투자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한 10년 동안 이런 교육 일을 했습니다. 교육 일을 하면서 투자 교육, 노후 설계 교육, 이런 교육 일을 했는데 결국 보니까 이 자녀 문제가 참 중요하구나. 이 자녀 교육 문제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한 3, 4년 전인가요? 전성은 교장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좀 많은 분에게 이분의 강의를 듣게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획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말 들었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정말로 100세 인생이 이렇게 꿈이 아닙니다. 여기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연령대별로 100세 도달 가능성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945년생 해방둥이 금년에 만 70세인데 이분들 중에서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1958년생 58년 개띠, 재작년에 민간기업에서 만 55세로 정년퇴직한 나이인데요. 그분들 중에서 남자가 44%, 여자가 48%가 97세를 돌파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교통사고만 한다고 하면 다 100살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요즘 노후자금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금리가 10몇 %였기 때문에 약간만 모아두면 그냥 이자가 쏠쏠했거든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0%일 때는 정기예금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이 필요하면요. 1년이면 1200만 원이니까 예금이 1억 2천 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농협 1.9%, 시티은행 1.7%, 2%가 안 됩니다. 6억이 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냐 아니냐 말이 많은데 소득 수준에 관한 한 이미 선진국입니다. 이 신문에서 이거 보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국의 CIA가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33,200달러로 영국, 일본, 프랑스가 우리보다 약간 많습니다. 스페인, 이태리는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어요.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우리 기억나지만 1970년대, 80년대는 2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3, 4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4% 성장한다고 하더니 3%, 2%, 엊그저께 0.3%, 0% 시대가 됐거든요. 저는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가 다 아시지만은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 노동인구 증가율과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물론 이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이유가 1955년에서 60년 요때 태어난 분들 베이비부머 세대죠. 이때 이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습니다.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두 노치네가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도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6.3명을 낳습니까? 이 출산율.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05년에 1.08명.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가 154년 동안에 진행된 게 일본이 36년 만에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일본이 전환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26년 만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4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되는데 우리는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은 이거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거든요. 제가 혹시 얼마 전에
2달 전인가 끝난 KBS 주말 드라마 징비록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 징비록의 임진왜란 얘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풍신수길이 미친 자식은 왜 조선을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조상을 괴롭혔을까. 제가 일본의 사카야 다이치라고 이 경제평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조직의 성쇠, 성장할 때 조직과 쇠퇴할 때 조직의 그 조직의 성쇠에 대한 책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1592년 임진왜란 나기 직전에 100년 동안 일본이 전국시대였답니다. 그때는요 전국에 100몇십 명의 그 영주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때 풍신수길이 뒤 따라다니면요 매년 고상장하는 거예요. 그냥 땅 뺏으면 나눠주고 땅 뺏으면 나눠주고 그렇게 하다가 통일이 돼버리니까 뺏을 땅이 없는 겁니다. 0%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쌈 많아던 분들 무사, 사무라이 이놈들을 그냥 두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뭐냐 2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상문 개발, 조선과 중국과 무역을 해서 어떻게 해결하자. 근데 조선, 중국이 무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째 방법이 뭐냐? 신시장 개척. 아예 그냥 조선과 중국으로 쳐들어가자. 100년 동안 전쟁만 했으니까 전쟁의 노하우는 끝내주는 애들이거든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 이제 땅도 못 뺏고 갔습니다. 풍신수길이 죽고 그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뭐 대망을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에도 시대 그걸 이제 통일을 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물려받고 나서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일본의 그 무사 사무라이들한테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수염 길르는 놈들 잡아주겠어요. 대문 높이 세우면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사들이 이 고성장 폼만 잡으면 나는 죽는구나. 그때 교양, 인격 수양, 내면으로 성숙돼 가고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 200년 계속 고성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고성장하면 그다음에 저성장기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살아나고 내면으로 성숙돼 가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시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지금까지 생각을 180도 바꿔가지고 이 저성장, 저금리, 결핍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서는 표정입니다. 오늘 일과도 아직 안 끝났는데 뭐 재테크 강좌라니까 혹시 무슨 돈 버는 방법 얘기해 줄까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3, 40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요인, 거품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 한 사람이 이 서울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요, 몇 달 지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서울 와서 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가 없는데 1km 가는데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겁니다.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이가지 않고는 노후 대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결핍의 시대 대비에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요, 생각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가니까 유명한 교수가 제 옆에 있는데요. 이분이 외동딸인데 금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대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번 부탁만 하면 안 될 것도 아닌데 안 한답니다.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서 지금 우리 애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쓰는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거 뭐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의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10년쯤 전에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아니, 돈 버는 책이 없고 뭐 이런 책이 있는 거야? 이따 한번 시내 서점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요,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한 달 살기, 이런 책이 지금 우리나라 서점에도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 절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이것이 자기 노후 대비로 되고 또 자녀를 망쳐먹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녀 리스크라고 하니까 이걸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꼭 이게 위험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확실성이거든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이 리스크를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자녀 리스크 오면 귀여운 자식이 위험하다니까요. 여기 춘천에요. 76세, 75세 되신 노부부가 계신데 그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동네에서 노후 준비가 끝내준다고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건설을 받아 은퇴한 분인데 부동산이 좀 있어서 거기서 나온 월세가 한 달에 600만 원 지방에서 끝내주지요. 근데 일남 5녀가 있는데 일남 4녀는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내딸인데요. 이 딸이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 서울대 인문계열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싹싹합니다. 그 아버지가 볼 때는 공부 잘하지 싹싹하지 막내딸이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근데 이 딸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여성운동원도 다니고 몽골도 왔다고 이렇게 다니다가 30대 초반까지 다니다가 건축학원을 끼우거리더니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영국 런던에 6년짜리 건축학교를 유학을 가버렸어요. 수업료가 더럽게 비쌉니다. 체재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공부 잘하고 귀여운 막내딸을 위해서 내가 건설업을 다시 해가지고 돈 좀 벌어주고 끝내자. 공사를 맡았는데요. 은퇴하고 몇 년 쉬면서 감이 떨어져가지고 입찰을 잘못해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세 받아먹던 부동산 다 팔아도 못 메꿔요. 아들이 공무원인데 모자란 돈 융자 받아서 아버지 꿔줬습니다. 못 받아요. 이자 자기가 내야 됩니다. 며느리가 볼 때는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다행히 딸 4명이 또 있어가지고 딸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1인당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있어도 그걸 자녀 리스크. 내가 노후 자금이 10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어 사는 걸 캥거루라고 그러죠. 지금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48만 마리가 있답니다.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 지 새끼는 1년 딱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우리는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하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번역하면요. 기생충적 독식이란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50만 명인데 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어 사는 이 패러사이트 싱글이 295만 명.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놈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놈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뒤를 따라가고